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이제 가을이에요. 이제 가을이고 요새는 여행하기도 굉장히 좋고요. 밖에 나가면 바람도 많이 불고 되게 신선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뀔 때 항상 건강 조심 하셔야 되는 거 잘 아시죠? 그래도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마스크 꼭 쓰고 그러고 저는 지금 강의를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지금 벗었어요. 여기 마스크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방접종 다 맞으시고요. 행복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부터는 제가 육식갑자라는 거, 이 사주명리라는 공부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한번 거치고 알아야 될 부분이 육식갑자죠. 그래서 육식갑자를 이제 그냥 재밌게, 어려운 공부보다는 생활의 어떤 그런 방식처럼 재밌게 제가 지금 해보려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들 귀담아 들으시고요. 자, 오늘도 보길 선생님 따라갑니다. 육식갑자. 네, 육식갑자를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일주론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양하고 양하고 음양을 나눌 때 지지의 자인진 오신술, 지지의 축해유 미사묘 이렇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양이 여섯 개, 음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리고 양이 여섯 개, 음이 여섯 개, 지지에 그렇게 배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천간으로 올려봤을 때 천간은 다섯 개, 음하고 양이 서로 다섯 개씩 나눠지게 되는 거죠. 천간에는 갑병, 무, 경, 임이라는 양의 양간에 다섯 개 하고 을정, 기, 신, 개라는 음에 다섯 개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다섯 개 곱하기 6은 30, 다섯 개 곱하기 6은 30 이렇게 어우러져 양하고 음하고 60개가 되는 이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육식갑자가 한 바퀴 돌아가잖아요. 그 60이 되면 한 바퀴 돌아갔다 그래서 한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게 그런 거로구나.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첫 번째 들어갑니다. 자, 재밌게 지금 들어보시고 따라오세요. 첫 번째 대장은 천간에는 갑이라는 게 첫 번째 대장입니다. 그래서 갑자를 넣어놨어요. 여기 자를. 그럼 아니 자가 왜 대장이야? 그러면 이 자수는 북쪽이죠? 여기 북쪽. 어둠이고 북쪽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세상에 그 무극이라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양위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음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자수 왜 일양시생이라 그러죠? 양의 기운이 하나 생긴다,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양시생. 여기 자요. 요거 일양시생을 합니다. 일양시생을 하고 요때 우리가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인지, 그죠? 하늘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자시에 조상님이 내려오신다 그래요.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래서 우리가 자시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그런 이치죠. 갑자. 자, 자수 밑에는, 자 밑에는 선생님들 지장간, 제가 지장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부를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근데 한번 기초할 때 지지할 적에 그냥 지장간 외워보세요. 그렇게 하고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 지장간을 보면 자수는 임계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육식갑자를 하시려거든, 명리 공부를 재밌게 하시려거든 지장간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치매도 좋고 또 외우고 나면은 내가 외웠다라는 어떤 그런 그죠? 되게 기분이 좋은 그런 것도 되겠죠. 자, 갑자 겨울나무, 겨울이죠. 여기 자는 겨울이에요. 동짓달의 냉수다. 그러면 이 나무가
차가운 물을 먹으려 그래요? 싫어할까요? 차가운 물 먹으면 나무는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추위에 지금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갑자라는 거 보면. 이 밑에 지지는 선생님들이 계절적으로 보면 되게 쉬워 보여요. 뭐, 어머, 저 자수야, 막, 뭐, 정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물론 그거는 생각해야 되지만, 쉽게, 아이고, 밑에 자네, 아이고, 추워. 추운데 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짓달에 냉수, 지장간에는 임계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추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나가면 이제 요걸 갖다가 자오묘유는 도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도화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쁘다 뭐 이렇게도 되는데 일단은 자수는 밤이에요. 자, 밤이고 겨울이라는 거 그것만 좀 생각하셔도 선생님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갑자는 첫 번째 1번 낙천적인 기질을 지니고 있고 낙천적인 기질이라 그랬어요. 이 간목이라는 성향이 되게 미래지향적이에요.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고요. 인정도 많아요. 그래서 목이라는 게. 그리고 대인관계가 원만하다. 수생목을 오행적으로는 수생목을 하죠. 이게 수생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가 되게 원만하고요.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한다라는 것은 이 간목도 그렇고 이 자수도 그렇고 어둠에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천간에는 첫 번째 어떤 시작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공과 사를 갖다가 구별하지면 안 되는 그런 이치예요. 내유외강의 성품이라는 것은 그쵸? 겉으로는 되게 부드러워 보여요. 밑으로는 물을 깔았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그런 의미고요. 인내심이 강하다라는 것은 겨울나무기 때문에 인내심이 강하고 건강해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다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는 이성을 뜻하며 남녀 생식기다.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우주의 순환작용 아담과 이브다. 여기 되게 재밌는 말이죠. 갑자 자는 아담과 이브예요. 아담과 이브라는 것은 남녀 생식기를 얘기를 합니다. 이 자가 잘못되면은 남녀 생식기 쪽으로 문제가 오는다는 그런 이제 나중에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일단은 여기까지 선생님들이 아셔도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도화라 그러고 뭐 남녀 생식기라 그래서 뭐 바람기가 있다고 뭐 그렇게 해석하는 데도 많고요. 뭐 또는 뭐 음란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구조는 꼭 갑자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렇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 나중에 해석할 때 여러 가지 사주 구조를 이렇게 봐야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화가 있다라면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축으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갑이 있으면 두 번째는 을이죠. 천간에서. 지지에 첫 번째 자가 있으면 지지에 두 번째는 축으로 넘어가죠. 손가락을 보면 자, 축 이렇게 넘어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을축 얼어있는 땅 위에 을목이 딱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지금 을축도 되게 추운 곳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축은 굉장히 한겨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 추위 속에 얼어붙은 추위 속에 떨고 있는 을목이다. 축에는 지장간 안에 개신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장간 안에 개신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왜 자꾸 지장간을 얘기를 하느냐? 지장간은 천간에 있는 모습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 지장간을 갖다가 꼭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을축. 신념이 강하다라는 소리는 얼어붙어 있는 것도 되지만 지장간에 저 신금이 이제 우리가 관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되고요. 계획성이 투철하다라는 것은 이 을목이 가지를 갖다 옆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형국인데
추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을목이라기보다 바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이양시생, 그죠? 바람이 불면 추골에는 서서히 얼음이 녹기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이라서 바람이라고 보시면 표현이 더 좀 매끄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래도 우리는 일단 이 을목은 첫 번째 우리가 꽃으로 먼저 보잖아요. 지엽, 뭐 꽃 이렇게 보잖아요. 꽃은 활짝 이렇게 활짝 펼치는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자, 성실하며 계획성이 투철하다 이렇게 전부 다 그 지장간 안에 관인이 재간인이 저렇게 딱 되어 있어서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불의를 보며 용납하지 않고 생활력이 강하다. 모두 다 재간인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 바람이 불어야 나중에 얼어있는 이 땅이 녹기 시작해서 씨앗이 발화가 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흑백 논리가 분명하다라는 것은 얼어있는 땅에서 씨앗이 올라오려 그러면 흑백 논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발화가 싹 튀어 올라올 때 그게 힘들어요. 아닌 것은 그냥 딱 죽어 있는 거고 거기서 살아있는 것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고 흑백 논리가 분명해야 되는 거고요. 두 개 다 여기서는 자에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에서는 요거 땅이죠. 땅이 이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고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정신적인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라든지 내적인 강인함이라든지 내 생각이라든지 정신적인 마인드라든지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두 개 다 수레가 공망이다. 이렇게 수레가 공망이야. 자, 수레 쪽이 공망인 사람은 제가 그냥 여기 이거 뭐 촬영해서 나가는 건데도 재밌게 그냥 했어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수레 공망인 사람은 고집이 개고집이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만큼 한번 딱 물면 놓지 않고요. 고집이 상당하다라는 얘기예요. 고집이 상당하고. 근데 이 고집이 굉장히 좋게 되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한 거고요. 이게 이제 삼자가 봤을 때는 고집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고 내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내가 주관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다가 그냥 크크 써놨어요. 이제 이게 웃겨서. 그 다음에 공망 쪽에 우리가 이 두 개는 수레가 공망이에요. 공망 쪽에는 출입문이 있으면 불리하다 이렇게 책에 있거든요. 학문마다 뭐 이렇게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다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일단 육식갑자의 이 책을 보면 공망 쪽에 문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불리한다라고 이렇게 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공망이라는 게 공치고 망한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공망 쪽에는 출입문이 불리하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막 이제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도 그랬거든요. 막 손가락을 짚어갖고 내가 문이 어디에 있는지 막 이제 보기 시작을 하실 거예요. 자, 이 학문이 이거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공부고요. 아무리 사주 명리가 정확하고 우리가 배우지만 이론적으로 이제 이렇고요. 이쪽에 너무 100% 치중을 해서 이쪽에 한다는 것도 되게 위험한 일이고요. 그냥 생활에 그냥 적절하게 쓰시면 될 듯 합니다. 근데 책에는 수레 쪽에 공망 쪽에 저기 출입문이 있으면 아주 매우 나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나쁜 쪽은 좀 피하시는 게 그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제가 요 두 가지를 지금 설명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적에 음양하고 서로 갈라지면서 지지에 12개가 있는데 반으로 자르니까 6개더라. 음양은 그치? 똑같이 이렇게 나눠야 되니까 6개에 양에 6개하고 지지에 음에 6개하고 천간에도 보니까 그 갑병 무경임은 양이고 을정기신계는 음인데 서로 딱 나눠서 지지하고 짝을 맞춰서 해보니까 얘가 30개고 또 양도 30개, 음도 30개. 그래서 육식갑자가 되는 거고요. 우리 인간이 그지 사람이 한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한갑이 될 때 그때가 이제 육식갑자 한번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61살이 되면 다시 한갑을 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다시 아기가 된대요. 아기가 되고
또 운이 좋은 사람은 회춘하게 되고 뭐 이제 그렇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우주가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인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그렇게 다시 돌아간다라고 돼요. 한 번 60에서 한 번 늙어서 모든 걸 다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베풀고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거기에 나의 자식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제 돌아가는 그런 이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양시생이라는 것은 이거는 밑에 땅 속에서 열이 양의 기운이 이미 하나가 올라와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이게 전부 다 여기 6개거든요. 여기 6개의 자리를 보는데 축월에는 이미 땅 속에서 2개의 양이 올라온 거예요. 그 축에서 인으로 넘어갈 때 땅을 우리가 이렇게 뒤져보면 땅이 폭폭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축월에서 인이 들어갈 때예요. 인이 들어갈 때인데 이 을목은 축월에 땅을 갖다가 이렇게 갈아엎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깡깡 얼어있는 그 계절보다 인월에 가까운 쪽이 축월에 땅을 한번 이렇게 쏙 들어갈 때 한번 싹 갈아갖고 이게 엎어갖고 그 농부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이 축월의 땅을 갖다가 한번 싹 갈아엎으면 그 땅 속에 있는 깊이 파이면서 땅 속에 있는 벌레들이요 추위에 떨면서 다 죽어버린대요. 이렇게 돼서 다시 새로운 생산 땅으로 이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벌레가 없애고 이때 땅을 갖다가 갈아엎지 않으면은 땅이 딱딱해져 가고 못 쓰는 땅이 그렇게 되는 그런 이치래요. 이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발화가 되려 그러면 축월에는 한번 땅을 갈고 엎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을축일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한번 반드시 갈아갖고 엎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그런 개념. 가령 예를 들어서 여자가 만약에 을축일주다. 그러면 그냥 책에 딱 나와 있어요. 배우자궁 불리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만약에 남자라면 처궁이 불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있으니 마마보이가 되거든요. 인성이 있으면 이 일주는 그러니까 그 엄마하고 내 마누라하고 고부간의 갈등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궁 분리 이것도 또 배우자궁 분리. 근데 사주를 배우니까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공부를 할 때 한번 제가 딜레마에 한번 빠진 적이 있어요. 왜 자꾸 나쁜 말이 많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쁜 것만 피하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만 피하고 나쁠 때는 내가 확장해서 벌리고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있는 거 수용하고 이렇게 지키는 게 좋다라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뭐 제 말이 그렇게 다 뭐 옳은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거는 그렇게 느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오늘은 요 2가지만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이걸 갖다 다 잘 외우고요. 혹시라도 이 괴상 이걸 갖다가 우리가 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양시생하고 이양시생이라는 그게 뭐예요? 이렇게 보면 여기는 땅 위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땅 아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알아야 되냐면 선생님들이 12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할 때 어떤 때가 덥고 어떤 때가 추워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를 갖다가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축월에는 이미 땅속에서 이양이 시생이 된다라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축월에 우리가 땅을 이렇게 밟아보면 인월에 가까워지면 땅이 쏙쏙 들어갑니다. 그때 을목 바람이 불면서 안에서 씨앗이 발화가 되기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자, 선생님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3번 가불병, 그러니까 병인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